김만배 허위 인터뷰는 검찰의 프레임이다. 일보 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전원론 노조위원장 압수수색 9월 첫날 뜬 검찰발 속보 김만배 허위 인터뷰가 뭐지? 기사를 검색해보니 김만배 허위 인터뷰는 2년 전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김만배 신앙님 대화록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신앙님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이 허위 인터뷰를 해주는 대가로 대장동 사업가 김만배 씨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받아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는 것이 검찰발 기사의 요지였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는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신앙님 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당시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할 당시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주인 검사였던 윤석열 대검 중수위 과장과 친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고 윤석열 수사팀이 조우형 씨를 봐줘서 조 씨가 형사처벌을 피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봐주기 수사 의혹은 윤석열 수사팀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했더라면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비판 논리로 이어졌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자들은 왜 9월에 나눈 대화를 대선 3일 전에서야 공개하느냐? 좀 더 일찍 공개했으면 대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 아니냐? 라고 뉴스타파의 뒤늦은 보도에 아쉬움과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런데 관련 보도가 나온 지 1년 반이 지나서 검찰은 허위 인터뷰라며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심지어 서울중앙지검은 김만배 신앙님 대화록 보도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특수부 검사 1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때도 꿀이지 않던 특별수사팀이다. 검찰 정권에서는 검찰과 정권은 한 몸이다. 검찰이 움직이자 여당과 대통령실,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시 등이 나서서 기자 7명 고발, 대선 공작 규정, 인터넷 언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입법, 발행 정지 등록 취소 검토 등 일제히 비판 언론 죽이기에 나섰다. 이를 통해 과거의 정치 검찰이 전국의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검찰 정치로 진화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만배 신앙님 대화록 보도는 왜 1년 반이 지난 지금 갑툭 튀했을까? 지지부진한 이재명 수사 속에서 나온 뉴스타파 죽이기. 먼저 지지부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검찰 수사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는 2022년 8월 이 대표가 취임한 직후부터 시작됐다. 대표에 당선된 지 나흘 만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로 발언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에게 첫 소환 조사를 통보한 날이 최근 검찰이 김만배 신앙님 대화록 보도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 날과 같은 9월 1일이다. 이후에도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수사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대표 취임 이후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한 차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2차례,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한 차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한 차례 등 총 5차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대선에서 진 제2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오랫동안 전방위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수사했으면 가르마를 타도 몇 개는 탔어야 한다. 가르마를 타다는
사건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는 뜻의 은어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대표로 취임한 직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묶어서 불구속 기소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 이 대표의 핵심 혐의였던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 249억 약정 의혹은 공소장에도 올리지 못했다. 제2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검찰로서는 눈을 돌릴 새로운 표적이 필요했고, 그것이 뉴스타파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여당과 대통령실, 검찰 등이 한 목소리로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님 대화록 보도를 대선 개입이자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하는데, 검찰이야말로 총선 개입 성격이 짙은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이해하기 어려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성명을 통해 대선 공작이라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이틀 뒤 검찰이 신속하게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지 않았나. 또 한 가지는 보복성 수사 가능성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여사의 아킬레스건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파헤쳤고, 대선이 끝난 후에는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전문을 입수해 주요 언론들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대장동 의혹을 집요하게 보도했다. 대선 시기에는 윤석열과 검찰개혁이라는 최초의 윤석열 후보 검증서도 출간했다. 저자들은 서문에서 이 책은 검찰 권력 비판서이자 검찰총장 출신 대선 후보 윤석열에 대한 검증서라며, 검찰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고 검찰 패밀리를 보호하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그와 검찰 권력, 검찰 개혁의 문제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의 운명이다라고 썼다.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은 언론이 기본적인 역할이자 임무다. 김만배 신앙님 대화로 보도도 그러한 검증 보도의 연장선상에 나왔다. 그런데 그 성실하고도 집요한 검증의 대가는 발행 정지 등록 취소는 물론이고 사형에 처할 반역죄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현재의 광풍이다. 이러니 비판 언론 죽이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15에서 20년 만에 만났는데 허위 인터뷰 가능할까? 언론들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님 대화록 보도를 김만배 허위 인터뷰라고 쓰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검찰의 프레임이다. 검찰이 짠 프레임을 언론이 아무런 고민 없이 갖다 쓰고 있는 것이다. 먼저 이것은 인터뷰가 아니다. 2021년 9월 15일 판교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언론계 선후배의 대화를 선배인 신앙님 전 의원이 몰래 녹음한 것뿐이다. 지난 9월 7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김만배 씨도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는지도 몰랐다라며, 그 녹취는 신 선배가 저한테 사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한국일보 계열사인 영자지 코리아타임즈 신앙님과 일간스포츠 김만배가 근무하면서 친한 선후배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날 김만배 씨가 신 전 의원에게 내가 형 찾으려고 한국일보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다라고 말한 대목도 두 사람의 관계를 충분히 짐작해야 한다. 검찰이 김만배 신앙님 대화록 보도를 김만배 허위 인터뷰로 프레이밍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김만배 씨와 신앙님 전 의원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줄 목적인 의도성과 사전에 기획했다는 기획성으로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대선 개입을 위한 정치 공작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허위 인터뷰라는 자극적 프레임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만배 신앙님 대화록이 인터뷰가 아니라는 것은 지난 9월 7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72분 음성 파일이 잘 뒷받침해준다. 72분 동안 진행된 대화의 상당 부분은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을 잘 모르는 선배에게 그동안의 대장동 사업 경과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사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언급됐을 뿐이다. 특히 15년에서 20년 만에 만난 두 사람이 갑자기 의도성과 기획성을 가지고 허위 인터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지난 9월 6일 논평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검찰이 김만배와 신앙림 전 위원의 만남을 인터뷰로 지칭한 것부터 의도성이 짙다. 당시 신앙림 전 위원은 뉴스타파에 적을 두고 있었으나 취재하거나 기사를 작성하는 위치가 아니었다. 애초 인터뷰 자리가 아니었다는 의미다. 뉴스타파 또한 보도 당시 둘의 만남이 사적인 만남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검찰은 왜 사적 대화를 인터뷰라고 규정했을까? 대선을 앞두고 둘이 공모해 허위의 내용을 보도했다는 기획성과 의도성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일 거다. 이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 매체들이 쉽게 허위 인터뷰라고 하는 건 그래서 문제다. 또한 김만배 신앙림 대화록에 나오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대출 브로커 봐주기 수사 의혹은 허위로 확인되거나 확정된 적이 없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 2009년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1,155억 원을 대출해줬는데 이것은 신용 한도를 한참 초과한 불법 대출이었다.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부 2과장이 주임 검사로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했는데 부산저축은행 회장과 부회장은 모두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대장동 사업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는 계좌 추적과 2차례 소환 조사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2015년 수원지검이 재수사를 벌여 불법 대출 알선수재로 조우형 씨를 기소했고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그렇다면 왜 윤석열 수사팀은 4년 뒤엔 사법 처리된 조우형 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김만배, 조우형, 박영수, 윤석열로 이어지는 법조이권 카르텔이 작동했을 수 있다. 봐주기 수사 의혹이 들끓자 검찰은 결국 2021년 11월 중순부터 조우형 씨를 소환하는 등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 상황에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김만배 신앙림 대화로 보도를 허위 인터뷰라며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허위로 확정되지도 않았고 인터뷰도 아니라는 점에서 언론은 김만배 허위 인터뷰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맞다.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은 언론의 검증이 더 필요하고 내년 초 출범할 대장동특검에서도 반드시 다뤄져야 하는 문제다. 그런 점에서 여권으로서는 대장동특검에서 수사할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을 세탁할 필요성이 있었을 수 있다. 그 의혹을 세탁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허위 인터뷰 프레임을 통한 뉴스타파 죽이기라고 나는 생각한다.